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는 이미 성공한 거인의 모습이죠. 하지만 그 시작점엔 눈에 띄지 않는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. 세상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그 시작의 코드. 오늘 비전티움은요, 빌 게이츠 소스 코드, 더 비기닝, 그 첫 장을 열어볼까 합니다.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? 빌 게이츠의 성공 이후보다 성공 이전을 아주 깊고 디테일하게 다루는 책인데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억만장자 자선과 기술혁신가의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. 이 책은 철저히 어린 빌, 코드를 처음 접한 소년, 그리고 세상을 움직일 첫 줄의 코드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. 말 그대로 빌 게이츠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태초의 소스 코드를 보여주는 책이죠. 규칙을 너무 잘 지키던 소년, 하지만 호기심은 더 컸다고 합니다. 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아이였는데요. 성적은 상위권, 선생님이 시키는 건 잘했고 부모에게 반항도 거의 없었죠. 그런데 문제는 그 규칙 속에 갇히지 못할 만큼 호기심이 컸다는 건데요. 학교 수업보다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고 문제를 풀려는 것보다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가 더 궁금했던 아이였죠. 어떻게 보면 이미 그때부터 문제 구조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. 그가 13살이 되던 해 학교는 높은 수준의 컴퓨터 단말기를 들여오는데요.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미래의 상징 같은 존재였고 학생들이 만지는 것도 흔치 않았죠. 빌은 그 기계 앞에 앉자마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. 이건 내가 기다리고 있던 우주야. 이 책은 그 순간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는데요. 눈이 번쩍 뜨이고 손이 떨리고 마치 스스로의 뇌와 기계가 연결되는 듯한 감각. 그날부터 빌은요, 집보다 컴퓨터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어린 빌에게 컴퓨터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. 해부하고 뜯어보고 원리를 파악하고 이건 왜 이렇게 작동하지를 끝없이 캐묻는 존재였죠. 그리고 결국 그 호기심은 첫 사고를 불러오고 마는데요. 빌과 친구들은 컴퓨터 시간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시스템을 건드리게 됩니다. 이 책은 그 장면을 소년들의 호기심이 부른 작은 폭발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학교는 혼냈지만 빌은 이 일로 오히려 확신을 갖습니다. 나는 이 세계를 더 깊이 알고 싶다. 실수였지만 본격적인 탐구의 시작이 되었죠. 많은 사람이 빌을 천재라고 부르지만 책은 오히려 노력을 훨씬 많이 보여주는데요. 빌이 밤새 컴퓨터실에 있던 이유는 신동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. 천재라서 성공한 게 아니라 천재가 되기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을 쏟아부은 거죠.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데요. 한 번 빠지면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멈추지 않는 몰입의 힘을 보였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 나온 얘기는 세상을 바꾸는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인데요. 빌이 처음으로 자신의 열정을 이해해 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건 바로 폴 앨런이었죠. 책은 이 둘의 관계를 아주 감동적으로 그립니다. 이 둘은 서로를 천재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가진 결핍과 장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. 빌은 강박적인 완벽주의자로 폴은 감각적인 비주얼형 천재로 표현합니다. 그리고 둘이 만나는 장면에서 미래의 문이 열리는 듯 했다고 책은 묘사합니다. 젊은 시절 빌과 폴은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. 그게 정식 사업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었지만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하게 전해지는데요. 내가 만든 코드에 누군가 돈을 준다?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구나. 이걸 더 크게 만들어 보고 싶다. 소년들의 눈빛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죠. 이 책은 그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는데요. 젊은 시절 빌은 하버드에 들어가지만 정작 학교에 적응하지 못합니다.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. 이곳엔 기계가 없다. 이곳엔 내가 변수를 다룰 만한 세계가 없다.
결국 그는요, 하버드라는 안전한 길 대신 미지의 실리콘밸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. 이 책은 그 결정을 두려움이 아닌 확신의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. 1970년대 말 개인형 컴퓨터가 세상에 막 등장하기 시작할 무렵, 빌은 누구보다 빠르게 그 시대의 향기를 맡았습니다. 이 시장은 커진다. 우리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어. 그때부터 소녀는요, 거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요. 바로 그 시작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생입니다. 그러면 이 책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, 위대한 사람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고 하는데요. 빌 게이츠의 시작은 초등학교 책상 위에서 궁금한 게 많던 한 소년이었습니다. 대단한 계기가 아니라 왜라고 묻던 습관이 그를 이끌어갔죠. 두 번째, 천재성은 몰입의 길이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. 책을 읽다 보면 빌이 처음부터 범접할 천재는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남들보다 더 오래, 더 깊게, 더 반복적으로 몰입한 인물이었는데요. 그 집중력, 그 호기심이 천재성을 만들어낸 것이죠. 세 번째,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 빌이 혼자였으면 세상을 바꾸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맞는 사람과의 만남, 그게 얼마나 큰 운인지 이 책은 계속 보여줍니다. 네 번째, 성공은 약속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이 정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빌 게이츠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. 그는 매 선택마다 큰 그림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밟아갔죠. 이 책은 그런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. 책을 덮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책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였는데요. 성공한 사람의 시작점은 항상 작고 흔하다. 그 작은 시작을 깊게 파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이 부분에서 인생이 갈린다. 몰입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이다. 빌 게이츠도 처음엔 그저 한 소년이었다. 네, 성공을 꿈꾸는 사람,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진짜 동기부여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위대한 이야기들은 늘 조용한 출발선에서 시작되죠. 빌 게이츠도 그랬습니다. 남들 눈에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그는 자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호기심의 불꽃을 끝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누군가의 첫 줄의 코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역시 당신만의 코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요. 한 줄의 선택이, 한 줄의 몰입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당신의 오늘은 어떤 코드로 기록될까요? 네, 지금까지 비잔티움이었고요. 당신의 시작과 여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